네, 동지 겨누는 칼, 저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 측근,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며칠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뇌물, 2억 4천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부정처사 후 수뢰, 이거는 뇌물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대장동의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례사업 특혜 제공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유동규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런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저 뇌물입니다. 뇌물. 한번 보시죠. 정진상 구속영장에는요, 애초에는 뇌물 수수액이 1억 4천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쭉 더해보시면 1억 4천 딱 떨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액은 저 노란색 글자 부분 2013년에 4월 이 뇌물 1억 원이 추가가 돼서 총 2억 4천,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럼 저 늘어난 저 1억에 대한 뇌물은 어떻게 받았을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6일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분당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전달을 합니다. 유동규 씨는 바로 그 일식집 다른 방에 있던 정진상 실장에게 찾아가서 9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4월 17일 날 이 정진상 실장이 한 1천만 원 더 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4월 17일에 정진상 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성남시청실의 2층의 집무실에 직접 1천만 원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이건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송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뇌물이 1억이 늘었다. 그리고 그 1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혐의를 지금 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작성할 때와 지금 기소장을 작성할 때 검찰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입니다. 법정 진술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죠. 이 쇼핑백, 분당에 있는 그 일식집 쇼핑백, 일식집에서 유동규를 만나서 쇼핑백에 돈을 담아서 줬는데 유동규 씨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바로 옆방에 가서 그 돈 봉투를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더라. 그래서 그때 남욱 변호사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정진상, 그 남욱, 그러니까 김용 이렇게 형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가 그 정진상 씨나 김용 씨에게 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형들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법정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확인을 했겠죠. 저걸 상당히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 일식집을 찾아가서 과연 그런 그 구조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해서 여기에 이번에는 이 기소장에 공소장에 담았던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 옆에 있던 다른 방에 있던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든지 이런 정황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 오늘 특히 저번에 그 구속영장도 그랬지만은 공소장에도 4가지 혐의가 있는데 4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제일 끝에 꼭대기에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뇌물 이것도 그 성남시장 재선 때 그때 사용을 했다 1억 얼마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정처사 후 수뢰 이거 700억 그리고 비용 제하고 428억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재명 시장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꼭대기에는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이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재명 그 대표에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갖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정진상 실장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간의 관계가, 그래픽 좀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정진상 전 실장은 정치적 동지라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 도지사,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에는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변했다? 정치적 동지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윤희석 대변인님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나의 측근이죠라고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이 뭐 공동체라는 표현이랑 뭐 뜻은 그렇게 다른 건 아닌데 동지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쓴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서 말씀하신 두 분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 두 사람의 결백을 믿는다. 이런 상황이고 검찰은 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뇌물 1억이 더 추가될 만큼 수사를 더 철저히 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해서 재판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음 수순, 아까 우리 송국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맨 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